그러니까 딱 뒤돌았는데 버지니아 울프 그리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그릴지 어쩔지 고민 중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미리 했었는데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을 다시 그렸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봉준호 감독님의 변태적인 예술가로서의 습성,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너무나도 좋아해 마지 않는 그분의 그 변태성, 예술가로서의 를 아주 부각시켜서 그리려다가 보니까 너무 변태를 아예 만들어놔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그렸는데 또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그린 게 너무나도 그 변태성 자체에만 그 포커싱을 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지점에 너무 그 부분이 너무 의식을 많이 했는지 너무 재미없는 좀 평범한 그림이 된 것 같아가지고 또다시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다가는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봉준호 감독 얼굴만 그릴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이번에 이렇게 마무리. 저도 봉준호 감독님을 많은 사람들처럼 아주 좋아해요. 그 오래전부터 팬이었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을 실제로 만났던 적도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봉준호 감독을 제가 이 동시대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예술가 통틀어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이 같아 뭐 한 것 같아요라는 거 좀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무튼 제가 이 사람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서 뭐를 부각시킬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별명 봉테일. 저는 이 사람이 아주 제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 봉준호 감독님은 그 사건의 전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만, 나를 자극시키는 것만 골라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구현하고자 한 이야기와 딱 결합시키는,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세상의 단편들과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를 시실과 날실처럼 탁 조합시키는 그런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느낌이 든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괴물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 한강 다리 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막 뛰어가고 뒤에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오고 그러다가 걔 한강 다리를 딱 밑에를 봤는데 뭔가 큰 형체를 보고 야 너네 저거 봤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이거 전혀 사실이랑 다른데 봉준호 감독이 뭐 아침에 신문을 보다 뭐 한강 다리에서 추신 뭐 이런 기사를 봤다고 쳐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한강다리에 사람이 투신해서 죽었네. 뭐 요즘에 뭐 경기도 어려워서 뭐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사회적인 맥락과 결부시켜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 뭐 개인적으로 뭐가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왠지 봉준호라는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디테일에 꽂혀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뛰어내릴 때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그 신발이 뭐 옷차림은 양복이었는데 신발은 운동화더라. 왜 운동화를 갑자기 신고 있었을까? 위에 어쩌다가 그러면은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뭐 운동화를 신고 여의도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뛰어갔나?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여의도 무슨 증권회사를 다니던 사람인데 뭐 그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마구마구 해나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 이 사람 변태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봉준호 변태다 이 얘기를 하다가 딴 길로 좀 샜는데 근데 살인의 추억에서 그 박해일 배우한테 그 디렉팅을 할 때 비누 냄새 나는 변태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일화도 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비누 냄새 나는 변태와 그 박해일 배우의 그 약간 뭔가 달팽이가 핥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얼굴에 약간 매끈매끈하면서도 묘하게 여자같이 되게 곡선으로만 이루어졌지만 너무나도 섬세하고 그런 얼굴에 되게 연한 그레이색 그 터틀넥을 입힌 설정과 배우의 얼굴과 실제 그 그쪽 역할이 너무나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진짜 비누 냄새 나는 변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변태니까 변태에 대한 가짓수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태가 정말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예술가들은 변태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뭐 변태라는 게 진짜 불법적인 행위를 막 하는 그런 변태라는 게 아니고 뭔가에 집착하는, 끈기 있게 뭔가를 바라보고 관찰한다라는 것보다는 약간은 뒤틀린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의 변태적인 행위, 행동, 습관이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그 자신의 취향과 성향을 좀 더 자신만의 것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습관적 행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그런 아주 개인적인 어, 영화를 위한 예술을 위한 그런 습관이 뭘지 아주 궁금해요. 인터뷰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영화가 딱 개봉하거나 뭐 영화제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몰려 있을 때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니지 평소에는 집에서 이상한 생각만 하면서 그냥 골방에 박혀 있다 하면서 계속 혼자 상상하고 변태같이 낄낄낄 막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린 거, 그러니까 그림이 아주 이거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분은 감독이니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막 자세히 볼 일은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아주 섬세한 느낌으로 얼굴을 따라 그리되 그 묘하게 그 변태적인 그 느낌을 좀 집어넣고 싶었는데 변태성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변태같이 디테일하게만 좀 그려봤는데 일단 연필 그냥 제일 베이직한 사비 연필과 샤프로 그렸어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미 펠런 쇼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뜨자마자 오 이러면서 봤는데 5분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클립이 떴어요. 거기서도 그 특유의 그 쿨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어떤 부분으로 어떤 느낌으로 쿨하고 그것이 대중에게 비쳤을 때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역시 당연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도 내 드라이한 유머가 어떻게 재미있을지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런 큰 정말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쇼 중에 하나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깐느에서 기생충 상영이 끝나고 이제 기립박수를 칠 때 왜 송강호 배우랑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아 이거 박수 언제 끝나냐 배고픈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왜 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약간 화제였는데 너무 쿨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일단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뭐 아주 늦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너무 배고팠다. 그러니까 지미 펠런도 이제 다 이제 약속된 웃음을 하고 이제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대충의 수감을 끝내고 나서 우리 다 집에 갑시다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제가 실제로 이분을 그 학교 앞에서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자주 가던 카페에 그냥 커피 마시러 갔다가 혼자 있었는데 그냥 딱 뒤돌았는데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이렇게 딱 뒤돌았는데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이분이 실제로 키도 크고 그리고 위아래도 크고 양옆으로도 되게 크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곰 같았어요. 곰 진짜 실제 곰이 엄청 크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눈이 딱 마주쳤고 그분도 저를 바라보고 지금이었으면 어떻게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너무 이 사람 여기서 왜 튀어나와 그리고 제가 막상 좋아하는 그런 사회 인물을 만났을 때 바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게 좀 안 되는지 어쨌든 저는 그냥 바로 자리로 돌아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커피만 마셨는데 그러면서도 바로 제 근처에 앉으시더라고요. 또 혼자서 왜 누구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혼자서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계속 흰자로 봤죠.
그냥 아무런 어떤 특출난 행동이나 다른 사람하고 있었으면 대화라도 엿들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받았는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 저 봉준호라는 저 거대한 몸이라는 게 진짜 일단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몸뚱아리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일단 특출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뭘로 저 몸을 저렇게 키워냈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밥 먹어서 뭐 살쪘다 이게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자기 안으로 넣어서 먹어치워서 자기의 거대하면서도 응집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낸 밀도 높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물론 제가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자 많이 반복해서 그 작품들을 봐왔기 때문에 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이 많았겠지만, 참 그 느낌이 강렬했어요. 정말 인상이 강렬했어요. 사람을 만나고 길을 지나면서 책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면서 오래된 옛날 영화들을 보면서 계속 키워낸 몸 같더라고요. BMI 지수가 아니고 먹을 것으로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재미있는 이 사회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체내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작은 산을 이룬 사람 같더라고요. 괴물의 인터뷰했던 것 중에 한강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괴물의 형체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내면에 자리 잡아 있었다고 얘기했었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좀 크고 나서 영화로 언젠가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그 예술가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습득한 어떤 이미지 혹은 기억, 경험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품으로 표현되고 구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서울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메가폴리스 이 도시와 거기를 살아가는 봉준호라는 아주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신만의 영민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소년이 한강을 지나가다가 본 환상과도 같은 그런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내면에 침잠해 있다가 어느 순간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영화로 짠 만들어진 그런 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요, 저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을 저는 좋아하고 이 사람은 다 하나하나의 이런 소스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알려줘요. 인터뷰 같은 걸 하면. 이 괴물에서 일화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설국열차 같은 경우 그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만화책을 뭐 처음 본 그 서점을 뭐 자주 가는데 저도 거기 자주 갔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곳에 가면 물론 요즘에야 외국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지만 또 그냥 망망대해 같은 인터넷에서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검색한다는 게 또 많은 그 전에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 서점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주인이 컬렉팅한 그 서제스천을 나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나는 그 안에서 골라서 내 취향을 발전시키면 된다는 거가 또 오프라인 스토어의 좋은 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갔다가 자기가 봤던 아주 암울한 그 프랑스 만화, 흑백 만화에 강렬했던 기억이 어떤 식으로 또 나중에 영화화 됐는지 그것을 보는 지점도 아주 재밌었고 아무튼 그런 예술가적 시선의 섬세함 저는 그 점이 이 사람을 봉테일이라고 부르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재밌는 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사람은 뭐 지나가는 어떤 시대적 상황 같은 게 있어도 그거를 그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만 속속 뽑아내서 나중에 영화화시킨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또 어떤 면에서 느끼냐면 살인의 추억에서 그 송강호 배우가 마을의 그 길을 건너가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그 뒤로 당시 군사정권의 독재에 타도하는 그런
시위하는 씬이 나와요. 실제로 수리탄이 막 뒤에서 펑 터지고 연기가 막 나고 사람들이 막 뭔가를 흔드는 그런 굉장히 시대상을 아주 짙게 반영한 그런 씬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을 투영시켜서 그렇게 반영시킨 거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살인의 추억이 어떤 프로파간다적 성향을 지닌 영화라고는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송강호 배우가 분한 박두만 형사, 거기서 박두만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의 박두만을 따라서 만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그쪽 계에서 제가 더도 들은 말이지 감독님한테 직접 들은 말은 아니어가지고 뭐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살인의 추억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 시대 배경, 사회적 그 현실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전혀 정치적인 성향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드라이하면서도 쿨한 시선으로 담겨있는 그 지점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태생적으로 쿨한 것 같아요. 기생충의 경우에 어떤 분들은 불쾌함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 무슨 박완서 소설가의 뭐 나는 가난을 도둑맞았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의 편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가난을 묘사하면서 그저 이야기로 전락시켰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느꼈다는 분들이 꽤 그래도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겠고 이해도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전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술가의 시선. 음.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마주쳤을 때는 어리버리해가지고 막 말도 못 걸고 쳐다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랬는데, 다음번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팬심을 드러내는 걸로. 음. 혹시 제 흥미로운 뭐 예술가 중에 아니면 뭐 그냥 사회적 인물이어도 상관없고 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으면 알려주실 경우에 저 또한 아 맞다 그 사람 나도 좋아하는데 라거나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도 그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인물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은 이렇게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